선거를 노리고 비현실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서 청년들을 위해 추진한 주거 금융 지원도 없애거나 축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소위 영끌이 가능한 편향된 2030을 겨냥한 청년 정책만 펼치고 있습니다. 2030 영끌족이 부동산 피해자로 인식되어 있지만 대다수 청년들의 기준에서는 영끌도 사치인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영끌로 인한 피해가 중산층 청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정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친기득권적, 반서민적 윤석열 정부와 국힘에게 청년들은 뒤통수 맞았습니다. 청년의 입장에서 누가 청년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봐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11월 19일 국힘에서는 민주당의 청년 예산 삭감을 비판했습니다. 정부안에 편성된 청년 관련 예산 중 80% 규모가 민주당 주도로 일괄 감액되었다며 거세게 질책했습니다. 이에 가세하여 다음날 조선일보에서도 일면으로 청년 일자리 예산 80% 깎은 민주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알려진 사업은 청년 일경험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인턴십 형태로 중소, 중견기업에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청년을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에 최대 6개월간 인건비와 관리비를 지원합니다. 물론 이 사업이 유의미한 차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 내에서 담당자를 지정해야 하고 그 담당자의 인턴십에 대한 인식의 경중에 따라 정책에 대한 실효성은 매우 달라질 것입니다. 또한 1년이 아닌 최대 6개월인 단기적 인턴십이기에 실무적인 일을 배우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정책의 필요성이 무색해질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업의 경우 청년들을 기용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는 명목으로 다른 사업에서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도 취업기회 제공이나 장기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음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예산처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으로 7,700명 목표 인원 중 2,448명의 인원만이 참여해 31.8%라는 다소 저조한 참여율을 기록했습니다. 결국 이 사업으로 인한 실질적인 기대 효과가 낮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민주당의 예산 삭감은 타당하며 예산처에서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에서는 목표치를 올리고 예산도 늘리겠다며 이를 삭감한 민주당을 비판하고 주식회사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 언론들은 이에 대해 기사를 내기에 분주했습니다. 오히려 청년 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쪽은 윤 정부입니다. 좀 더 예를 들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공약이자 2023년 6월 15일에 출시한 청년 노약 계좌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청년 희망 적금을 비판하고선 후에 이를 따라하여 청년 노약 계좌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 공약을 발표했을 당시 1억 원 통장이라고 부르며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출시된 이후 공약에서 크게 후퇴함으로써 현실성이 떨어지는 포퓰리즘 정책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에서 40만원의 기여금을 보태 월 70만원씩 납부되도록 하여 연 3.5% 복리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일정 비율의 정부 기여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월 60만 원 납입할 경우 기여금 최대 6%를 적용하더라도 월 3만 6천 원 뿐입니다. 또한 만기도 10년에서 5년으로 준 데다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로 바꾸었고, 이를 토대로 최종 수령액을 계산했을 때 약 6천만 원의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1억 원 통장이 4천만 원 통장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는 그저 청년들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공약이었을 뿐입니다. 다음은 청년 내일 채용공제 제도입니다. 이는 사회에 처음 진출한 청년이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하여 초기 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과 장기 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가입한 청년 근속률이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30% 높아 장기 근속 효과를 입증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는 청년 내일 채용 공제의 신청자가 줄었기에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4,206억 원 삭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지난해 정부가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지원 업종을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한정하고 신규 가입 대상을 2만 명으로 대폭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세수 부족을 메꾸기 위해 신청자 자격을 바꾸었고, 그 결과 신청자가 줄어 예산 삭감을 정당화한 것입니다. 이렇게 청년 고용 예산과 더불어 구직급여나 사회보험료 등 고용안전망 예산도 줄이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던 정부의 말이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또한 청년 주거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정부와 LH가 함께 협력하여 청년들의 주거 마련을 지원해주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주거약자인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정부가 공공임대에서 공공분양으로 주거복지 정책 기조를 바꾸며 전세 임대를 비롯한 주거복지 예산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러고선 청년 월세를 지원하겠다며 만 19세에서 34세 무주택자 중 보증금 5천만 원과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의 거주 조건을 두고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내놨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올해 8월 기준 서울 지역의 평균 월세가 69만 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업은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반면 청년 주거 정책 중 부동산 구입 관련 지원 사업은 예산을 늘렸습니다. 분양가의 20%를 내면 80%를 장기 저금리로 대출해 집을 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 3억 원인 주택 분양에 참여하기 위해 최소 6천만 원 이상을 납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월 200만 원 내외를 벌기도 힘들어 저축이 어렵고 은행에서 정한 대출 조건을 충족하지도 못하는 대다수 서민 청년들은 꿈도 못 꾸는 정책입니다. 결국 대기업에 다니거나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어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청년들이나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도 필요하지만 대다수의 서민 청년을 위한 정책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추가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부동산 정책마저도 결코 무주택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현 정부는 집값이 떨어지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영끌족에게 대출을 완화해주고 집을 사게끔 유도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유지 및 상승하게 하려는 속셈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무런 대책과 생각이 없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영끌족인 청년들의 돈을 이용하여 아파트 가격을 유지하려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후 지속되는 고금리와 추가적인 부동산 하락이 오면 청년들의 미래는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개인적으로 심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윤 정부의 청년 예산 삭감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인한 경제 위기와 양극화 심화로 인해 상당수 청년들은 고용 불안과 주거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투쟁도 벅찬데 결혼, 출생, 육아를 상상하는 것은 이들에게 사치인 것입니다. 그 결과 한국은 저출생과 인구 소멸이라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에 맞는 복지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년 복지 예산을 대폭 늘려 실질적인 정책으로 청년들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구보수에게 속지 말라고 2030 청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구보수는 청년들을 위하는 척 했지만 선거를 노리고 비현실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서 청년들을 위해 추진한 주거 금융 지원도 없애거나 축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소위 영끌이 가능한 편향된 2030을 겨냥한 청년 정책만 펼치고 있습니다. 2030 영끌족이 부동산 피해자로 인식되어 있지만 대다수 청년들의 기준에서는 영끌도 사치인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영끌로 인한 피해가 중산층 청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정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친기득권적, 반서민적 윤석열 정부와 국힘에게 청년들은 뒤통수 맞았습니다. 청년의 입장에서 누가 청년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봐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